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민지 몬테네그로의 매력. 전 세계의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한 나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몰디브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닙니다. 세금은 낮고 자연은 천국 같으며 유럽의 문 앞에 서 있는 그곳, 바로 몬테네그로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나라에 이민을 택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몬테네그로의 매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나라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6년 세르비아와의 국민투표에서 찬성 55.5%라는 근소한 차이로 분리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발칸 반도의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떠올려보면 이 평화적 분리는 드문 사례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 나라, 그것이 오늘날 몬테네그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붙인 말입니다. 현지어로는 크르나고라, 곧 검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리아 해안에 펼쳐진 어두운 산맥의 장엄한 풍경이 국명의 기원이 된 것이지요. 이 국명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자연과 강인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인구는 약 62만 명, 서울의 항구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토 면적은 13,812제곱킬로미터이로 한국의 약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금이 빠른 정책 변화와 유연한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자들이 이 나라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기동성에 있습니다. 인구 구성도 흥미롭습니다. 몬테네그로인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세르비아인이 30%가량, 그 외에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등이 섞여 살아갑니다. 종교도 다양합니다.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이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지요. 이런 다양성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방성과 다문화 감각을 키워주었습니다. 부자들이 거주지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관용과 개방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산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온 탓에 강인하고 끈질긴 성격을 갖게 되었지요.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를 장악했을 때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 바로 몬테네그로였습니다. 산속에서 게릴라전으로 맞서 싸우며 독립을 지켜낸 민족,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자부심입니다. 현대의 몬테네그로인들은 정직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낯선 이에게도 환대를 베푸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외국인 투자자나 이민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돈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적 매력이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경제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인당 GDP는 약 11,000달러 수준. 유럽연합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발칸반도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GDP 총액은 약 100억 달러로 한국 대기업 한 곳의 매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요 산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광업. 몬테네그로 GDP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드리아의 보석이라 불리는 해안과 코토르만,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수백만 명 몰려옵니다. 둘째, 에너지 산업.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이 국가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풍부한 산악 지형 덕분에 유럽에서도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셋째, 알루미늄 산업. 구6.5 연방 시절부터 알루미늄 제련소가 돌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광과 에너지 산업 뒤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최근 수치는 약 20% 수준, 젊은 층 실업률은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외국 자본과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는 나라, 규제와 제도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나라, 이런 조건은 새로운 사업과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드리아 해를 통해 이탈리아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동쪽으로는 세르비아, 남쪽으로는 알바니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과 발칸, 지중해를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2006년 독립 후 빠르게 국제사회에 편입했고 2017년에는 나토에 가입하며 서방 세계의 안정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EU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2025년경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곧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거주권을 취득하면 미래에는 곧바로 EU 거주권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나라를 기회로 해석합니다. 세금의 천국,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리고 아직 덜 알려진 투자처, 마지막으로 몬테네그로인들의 자부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오스만 제국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에도 끝내 독립을 이뤄냈다고 말이지요. 그들의 국기에 그려진 쌍두독수리 문장은
동서양을 모두 지켜보는 수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외국인에게도 강하게 전달됩니다. 작지만 독립적이고 약하지만 기계가 있는 나라. 이런 뿌리 깊은 정신이 부자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자금이 오히려 빠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높은 실업률은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자부심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믿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본 배경 위에서 왜 전 세계의 부자들이 몬테네그로로 몰려드는지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단 9%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45%와 비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부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법인세입니다. 일반 법인세는 15%인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9%까지 낮아집니다. 미국의 21%, 독일의 30%와 비교하면 천국 같은 수준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이 말이 더욱 현실이 됩니다. 자본이득세도 9%로 고정되어 있어 투자로 번 수익도 대부분 본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로존은 아니지만 유로를 공식 화폐로 사용합니다. 환율 리스크 없이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행 비밀보호법이 엄격합니다. 스위스만큼이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금융 프라이버시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몬테네그로 정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IT 전문가나 온라인 사업가들이 최대 2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세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한 IT 억만장자가 몬테네그로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절약한 돈으로 더 많은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요. 몬테네그로는 2006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젊음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발칸 반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몬테네그로는 독립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화적 분리 독립의 모범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런 평화로운 DNA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EU 가입 진행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는 현재 EU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2025년경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부자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몬테네그로의 거주권을 취득하면 EU 회원국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EU 거주권을 얻게 됩니다. 일종의 선행투자 개념입니다. 나토에는 이미 2017년 가입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몬테네그로의 정치 시스템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당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권력 교체도 평화롭게 이뤄집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산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온 민족답게 독립정신이 강하고 외침에 굴복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발칸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은 부자들 사이에서 핫한 화제입니다. 최소 25만 유로 약 3억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5만 유로 약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면 시민권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포르투갈은 50만 유로, 그리스는 25만 유로이지만 시민권까지는 더 오래 걸립니다. 몬테네그로는 빠르고 확실합니다. 투자 방식도 다양합니다. 부동산 투자, 정부 지정 프로젝트 투자, 은행 예치 등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북부 지역 할인 혜택입니다. 몬테네그로 북부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에 투자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전 세계 124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EU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도 포함됩니다. 한국 여권보다는 약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둘째, EU 회원국이 되면 자동으로 EU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셋째, 몬테네그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기존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U의 압력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해안선은 단 295km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해안선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은 지중해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 수준입니다. 아드리아해의 푸른 물빛이 검은 산 몬테네그로의 어원과 만나는 장면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코토르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유럽의 마지막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코토르 구시가지의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중세시대 그대로의 석조 건물들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하나의 전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토르만은 원래 바다의 여신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신이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어서 깨우기가 아까웠던 신들이 여신 주위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아 영원히 잠들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토르만의 물은 항상 고요하고 신비로운 색깔을 띈다고 전해집니다. 부다, 페라스트 같은 작은 마을들도 보석 같습니다. 특히 페라스트의 성모의 바위섬은 인공으로 만든 섬인데 400년 넘게 어부들이 바위를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정신대와 비슷한 스토리죠. 울치니는 몬테네그로 남부의 해변 도시인데 13km에 달하는 긴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롱비치라고 불리는 이 해변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진짜 매력은 숨겨진 럭셔리에 있습니다. 포르토 몬테네그로는 아드리아해의 모나코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마리나를 갖추고 있어 150m 길이의 슈퍼요트까지 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533피트 요트 에클립스가 정기적으로 이곳에 정박합니다. 이 요트의 가치만 15억 달러라고 하니 몬테네그로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만 스벤티 스테파는 세계 최고급 리조트 체인 아만의 유럽 유일한 리조트입니다. 15세기에 건설된 요새를 호텔로 개조한 곳인데 하룻밤에 5,000유로가 넘는 방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요트를 타고 코토르만의 숨겨진 만으로 가서 프라이빗 피크닉을 즐기거나 헬기를 타고 두루미토르 국립공원의 빙하호수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리조트 스파에서는 전통적인 몬테네그로 허브를 사용한 특별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세이지 등 현지에서 자란 약초들을 사용하는데 이 허브들은 고산지대의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요트 문화도 독특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플로틸라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 척의 요트가 함께 움직이면서 섬과 섬을 호핑하는 문화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플로틸라를 조직해서 며칠씩 바다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몬테네그로의 매력은 바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산악 지형도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두루미토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522m의 보보토프 쿠크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18개의 빙하호수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가장 유명한 검은 호수 크루노 예제로는 1416m 고도에 위치해 있는데 호수물이 너무 깊고 맑아서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타라간 계곡은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협곡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로브첸 국립공원에는 몬테네그로의 영웅 페타르 2세 페트로비치 니에고시의 영묘가 있습니다. 1657m 높이의 예젠봉 정상에 세워진 이 영묘는 몬테네그로인들의 정신적 성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의 생태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점입니다. 북극과 지중해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이라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늑대 개체군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자연 환경을 어떻게 즐길까요? 헬리스키, 래프팅, 산악자전거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아예 산장을 구입해서 여름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 CEO는 로브첸 산중에 프라이빗 오두막을 지어 1년에 몇 차례씩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입니다. 포드고리차 중심가의 아파트가 평방미터당 2,000유로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부다바나 코토르 같은 해안 도시도 평방미터당 4,000유로면 바다 전망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아드리아의 연안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는 평방미터당 8,000유로가 넘습니다. 이탈리아 아말피는 15,000유로를 훌쩍 넘죠.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인프라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몬테네그로가 더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나 그리스처럼 관광지로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죠. 둘째,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드물고 부동산 정보도 현지 언어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국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현금 구매자들만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입 장벽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돈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연 2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저평가 상태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외국인도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이나 허가 절차도 없습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드문 경우입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까다로운 규제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고 있죠. 몬테네그로에서는 계약서 작성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보통 30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매우 신속한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세도 3%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8,000유로 이하면 면세입니다. 그 이상이어도 9%의 단일세율만 적용됩니다. 토지 보유세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평가액의 0.25% 수준으로 보유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한번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 상승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부동산 시장에는 동북아시아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본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해 자산을 옮기려는 러시아 부유층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포드고리차와 부다바에는 러시아인 거주 단지가 형성될 정도입니다. 러시아어로 된 간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몬테네그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르볼예 고속도로는 중국이 10억 유로를 투자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대형 투자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의 부유층들이 몬테네그로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 요소들. 첫째,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둘째, EU 가입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가치 상승의 강력한 보장 장치입니다. 셋째,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의지가 강합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합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중동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소들. 첫째,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인구 62만 명의 작은 시장이라서 유동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현지 네트워크 없이는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EU 가입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자연재해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대의 위치에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위험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 몬테네그로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단계 충분한 사전조사. 현지 방문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머물면서 다양한 지역을 둘러봐야 합니다.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등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단계 위치 선정.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최적 위치가 다릅니다. 해안 지역은 관광 수요가 높지만 가격도 비쌉니다. 내륙 지역은 저렴하지만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개발 계획이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법적 검토. 소유권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유고슬라비아 시절에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지 개발 규제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자금 조달 계획. 현지 은행 대출은 어렵습니다. 현금 구매가 일반적이므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로화 기준으로 투자하지만 한국 원화로 회수할 때의 환율 변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5단계 출구 전략.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인지, 시세 차익을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 실제 한국인 투자자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서울의 ACIT 업계 임원. 2019년 코토르만 인근의 바다 전망 아파트를 30만 유로에 구입했습니다. 3년 후 현재 시가는 55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도 2만 유로 정도 나오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A씨의 성공 요인은 충분한 사전 조사였습니다. 6개월간 매주 말 현지 부동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3번의 현지 방문을 통해 최적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사례 2. 부산의 BC 제조업 사장. 2020년 포드고리차 중심가에 상업용 건물을 구입해서 호텔로 개조했습니다. 투자금은 80만 유로였는데
현재 연간 15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B씨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 덕분에 인허가 절차나 운영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대구의 C씨 은퇴자, 은퇴 후 거주를 목적으로 2021년 부다바에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4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현재 실거주하면서 남는 공간은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씨는 한국에서 받는 연금만으로도 여기서는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의료비도 저렴하고 자연환경도 좋아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공통 성공 요인들,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현지 방문,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장기적 관점의 투자,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유연한 투자 전략 조정. 몬테네그로 이민을 준비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단계 목적 설정 및 자격 요건 확인 준비 기간 2개월. 먼저 이민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 이민인지, 취업 이민인지, 은퇴 이민인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최소 25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현지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영어나 현지어 능력, 전문 기술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단계 법률 자문 및 현지 조사 준비 기간 3개월. 몬테네그로 이민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이민 전문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방문은 필수입니다. 최소 2주 정도는 머물면서 실제 생활 환경을 체험해봐야 합니다. 언어 학습도 시작해야 합니다. 몬테네그로어는 어렵지만 기초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기간 4개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및 신분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건강진단서,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재정 증명서, 투자 계획서. 투자 이민의 경우 모든 서류는 몬테네그로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4단계 비자 신청 및 심사 소요 기간 6개월. 한국에 있는 몬테네그로 총영사관 또는 현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취업 이민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5단계 현지 정착 소요 기간 1년. 비자가 나오면 현지 정착 과정을 시작합니다. 거주지 확보, 은행 계좌 개설, 건강보험 가입, 자녀 학교 등록 해당되는 경우 현지 운전면허 취득, 세무신고 등록, 필요 자금과 생활비 계산. 몬테네그로 이민에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자금, 투자 이민 최소 금액 25만 유로, 약 3억 5천만 원, 부동산 구입비 50만 유로 지역에 따라 다름, 법무비용 1만 유로, 이사비용 1만 유로, 정착비용 2만 유로, 월간 생활비, 주거비 1,500유로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름, 식비 500유로 가족 사인 기준, 교통비 200유로, 통신비 100유로, 의료비 200유로, 기타 생활비 500유로, 총월 생활비는 3,000유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생활비의 70% 수준입니다. 연간 세금, 소득세 9% 최고세율, 건강보험료 소득의 12.5%, 연금보험료 소득의 15%, 부동산세 평가액의 0.25%. 몬테네그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몬테네그로 사람들의 특징, 매우 친근하고 호의적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느긋한 생활 리듬을 선호합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손님 접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예의, 처음 만날 때는 악수를 합니다. 집에 초대받으면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습니다. 저녁 9시.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몬테네그로어는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보스니아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키릴 문자와 라틴 문자를 모두 사용합니다. 영어도 젊은 세대와는 충분히 소통 가능합니다. 특히 관광업이나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구사합니다. 2030년경의 몬테네그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EU 정식 회원국으로서 경제가 완전히 유럽에 통합될 것입니다. GDP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블록체인, AI,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대거 생겨날 것입니다. 관광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대중관광보다는 프리미엄 관광에 집중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인구가 현재 62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국제학교들이 늘어나고 대학 교육의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모할 것입니다. 현재도 러시아, 중국, 서유럽 출신 거주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바르볼레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포드고리차 공항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진행될 것입니다. 포드고리차와 포드고리차에 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몬테네그로의 사례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작은 것의 힘. 몬테네그로는 인구 62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사나 큰 나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작지만 확실한 강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몬테네그로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해왔습니다. 절대적 힘이 부족할 때는 전략적 사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의 커리어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몬테네그로는 2006년 독립 후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삶의 질에 대한 재고. 몬테네그로로 이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질 개선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봉이나 승진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몬테네그로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부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금 혜택, 아름다운 자연환경, 전략적 위치, 안정된 정치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몬테네그로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작지만 당당하고 어려운 역사를 겪었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날 몬테네그로를 유럽의 숨겨진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몬테네그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지리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용기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몬테네그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부자들이 몬테네그로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